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저는 호르몬 분비가 안 돼요. 저는 뭐 호르몬 과다예요. 뭐 증진이에요. 뭐 항진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 도대체 이 호르몬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호르몬이 뭔지 찾아봤더니 이기는 몸이라는 책에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몸 네트워크의 자동 시스템이다. 자,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당뇨예요. 뭐 무슨 호르몬 질환이에요라고 했을 때 병원에 무슨 과를 가시죠? 내분비과를 갑니다. 그러면 이 내분비과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분비되는데 무언가가 분비가 되는데 어디서 분비가 돼? 안쪽. 그래서 내분비과라는 거죠. 사실 외분비라고 하면 우리가 눈물 흘리고 침 흘리고 이제 뭐 정액이나 여러 가지 이런 액체들은 외분비라고 하는데 내 몸속에 흐르는 어떤 이런 분비되는 물질, 어떤 이런 액체들을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 이런 호르몬을 내분비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을 우리가 이상이 있을 때 내분비과에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에게 진단도 받고 하는데요. 정확히 이게 뭐냐면 내 몸속에 부신이나 뇌하체, 갑상선 어떤 여러 부분에서 내 몸을 약간 이렇게 채찍질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키가 많이 커야 되는 때예요. 근데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영양 성분과 운동과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 호르몬은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 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너 키가 빨리 커야 돼라고 하면서 채찍질을 해주는 그런 우리 몸의 사감 선생님 같은 이런 아이들이다. 그렇게 저는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몸에 이 호르몬이 왜 중요한가라는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네, 호르몬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고 해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 췌장, 고환, 난소에서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각각 쓰이는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중요한 호르몬 하나를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자,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아이인데요. 얘는 뭐냐면 내 몸속에서 화가 막 날 때는 좀 낮춰주고 기분이 우울할 땐 높여주고 그래서 나의 기분을 항상 평상심을 느껴줄 수 있게끔 유지해줄 수 있는 세로토닌 즉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저는 얘가 왠지 뇌에서 나올 것 같았어요. 이렇게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럴 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장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 이 사람이 우울하고 좀 기분이 안 좋고 업앤다운이 있어라고 하면 장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장 상태가 좋아질수록 우리 그 사람들의 기분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르몬을 얘기하기 전에 이 호르몬의 몸체가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호르몬은 80%가 단백질과 당으로 결합이 되어 있대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호르몬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플러스나 우먼세븐, 맨즈프라임 같은 어떤 호르몬에 좋다는 아이들을 권했을 때 효과가 좀 못 본다라는 분들에게는요. 이분의 그 음식 섭취, 평소의 음식량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당이죠. 가끔 이 당을 설탕의 당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메나테크가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8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당 단백질의 형태의 이 호르몬들이 정말로 잘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이러한 재료들이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호르몬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런 알츠하이머, 파킨슨, 자폐, 우울증 네, 간질 ADHD 이런 정말 질환들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우리 몸의 호르몬을 잘 조절을 해야 되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좋은 식품 이렇게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스트로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정말 우리 여성들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여자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너무 우세해도 질환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유방암 관련된 분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에스트로겐의 너무 과다 분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걸 제가 이제 좀 간단히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자료인데 뭐냐면, 우리 여성들은 생리를 하시죠. 자, 생리를 할 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점점 이제 내 몸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슬슬 변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궁 내막이 이렇게 변화를 한다고 해요. 그때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배란이 지나고 나서는 어때요, 여러분? 네, 이제 에스트로겐은 조금씩 떨어지고 증식된 자궁 내막 유지하는 프로게스테론이 약간 이제 상승세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여성의 몸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저한테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다가 제가 언제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냐면, 마스터 챌린지 때 저희 고객분이 진짜 똑같이 열심히 해요. 오히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품도 잘 따시고 수분도 잘 드시고, 그런데 살이 너무 안 빠지는 정체기에 올 때 그 데이터를 봤더니 요때 생리 언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생리를 앞두고 일주일 전에는 엄청나게 살이 안 빠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의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호르몬이 살을 빠지지 않게 하는 몸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원인들을 보면요, 이렇대요. 환경 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도, 그리고 비만해도, 정말 비만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간과 장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흰쌀밥들, 이런 것들, 커피, 가공식품, 그리고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의 결핍으로 우세증이 온다고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우리 플라스틱 사용 같은 거 요즘 굉장히 안 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수면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살이 찌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비타민 B6, 마그네슘 같은 어떤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스트로겐의 상승 인자와 좋은 에스트로겐의 상승 인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쁜 에스트로겐 높이는 거 뭐래요? 네, 제가 이제 식품 이제 회사에 이제 무슨 욕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에스트로겐을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오메가 지방산을 먹어주래요. 그리고 십자화가 식물. 자, 어리 메나테크에 어떤 제품이 많이 들어있어요? AO에 정말 충분히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섬유질, 콩 속의 이소플라본 같은 것들이 나의 좋은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대16 비율을 2 이상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요, 내 몸을 독소를 배출을 하고 간 해독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루피오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좋은 거를 넣기 이전에 나쁜 것들을 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